야, 우리 회사에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잘 교육을 해서 물론 이제 직원들을 그 이력서나 표를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채용을 하지만 당장의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채용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좀 직원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일만 시킬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회사에 영훈이라는 애가 왔었는데 수정이가 이제 거의 같이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들 교육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만든 것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랬는데 교육도 몇 번 하고 영훈이는 그만뒀지만 수정이가 또 1년 넘게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아름 거 작업할 때 나중에 마지막에 그 한아름 보유건 인테리어 씬 이거 퀄리티를 보면 나무랄 데가 없죠. 정말 잘했어요. 뭐 물론 할 때마다 그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고 수정이가 리터칭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약간만 손을 댄 거거든요. 우리가 화장을 안 한 얼굴을 쌩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거의 그 생 렌더링 이미지에 약간의 리터치를 한 건데 이 정도 퀄리티라는 거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희가 왔을 때도 조금 교육을 하긴 했죠. 거의 이제 플러그인 위주로 멀티 스캐터의 모든 기능, 응용들, 포레스트 사용법, 그리고 그 뭐 이제 바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외국 튜토리얼 보고 제가 익혔던 건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테리어 라이팅, 리터치 이런 것 몇 번 했던 것 같고 이 희는 뭐 워낙에 빨리빨리 잘 습득하는 스타일이라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이CC 성훈이가 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회사의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잘 쓰일 것이고 그리고 뭐 거기서 교육하는 거랑은 별도로 제가 또 CC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좀 기본적인 그런 이론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 실무적인 것도 하고 우리 안에서 제시를 하나 주더라도 또 렌더링 옵션을 하나 설정을 하더라도 컴포지팅을 하더라도 좀 통일된 누가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이런 그 색깔이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우리 회사의 방식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발전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sRGB와 그리고 리니어에 대해서 대문자 좀 부담스럽네요. 리니어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RGB라는 이거 대표적인 RGB의 대표적인 게 RGB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sRGB가 있고 그 다음에 어도비 RGB가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가 있죠. 위에 써놓은 리니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많이들 나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sRGB를 쓰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디카로 찍으면 지금 제가 그림판을 꺼내놨는데 이것도 이제 태블릿이 있으면 화면에다 써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그림을 많이들 봤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디카로 우리가 찍으면 이제 리니어로 사진을 찍힙니다. 이렇게 직선이기 때문에 이제 리니어라고 하죠. 마우스로 글씨를 쓰니까 좀 힘든데 자, 리니어로 찍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니터로 우리가 보게 되면 모니터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공통적으로 모니터 그 자체 기술력 때문에 리니어 곡선대로 리니어 이 직선대로 이미지가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이쪽이 만약에 이제 전압이라고 하면 볼테지 전압이라고 하면 이거를 뭐 이제 0.1V를 주면
0.1V를 주면 0.1V만큼의 밝기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뭐 한 0.0.뭐 한 0.05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이제 5만큼의 그 전압을 주면 그럼 5만큼의 밝기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모니터에서 그만큼 안 되고 뭐 한 3 정도의 밝기가 표현이 된다. 이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양극단,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이 양극단만 그 리니어와 이 곡선이 동일하고 요 극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밝기가 이렇게 떨어진다. 특히 다 떨어지는데 특히 이 가운데 이 미들 부분의 밝기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애써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모니터로 이렇게 굉장히 어둡게 보이니까 그래서 표준 밝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MS하고 HP 두 회사에서 얘네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sRGB가 되겠습니다. 그 RGB가 굉장히 여러가지 RGB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sRGB가 색 지원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컬러 스페이스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MS가 OS계 제왕이고 HP는 출력의 그 갑이죠. 출력의 갑. 그러니까 OS와 출력의 그 갑인 두 회사가 담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곧 표준이 돼서 우리가 컴으로 보는 모든 이미지, 모니터로 보는 모든 이미지, 영상, 그래픽 모든 것이 다 이제 sRGB로 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게 색 재현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찾아보면 자, 네이버에서 sRG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GB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꼭 눌러보지 않아도 어도비 RGB, sRGB 비해 색변형이 높다. 하지만 어도비 RGB 제일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는 꽤 비싸다. 비싸다고 하네요. 많이 자료가 많으니까 다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두 개가 비교되어 있는 이미지 보겠습니다. 보면 sRGB 이쪽이 어도비 RGB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sRGB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죠. 어도비 RGB는 이만큼이 더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이 sRGB에 비해서 더 있어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색 정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 재현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도비가 진작에 여기 MS만큼 여기 써있죠. 스탠다드 RGB 컬러 스페이스 이거는 created by HP and Microsoft 얘네들이 만들어서 유지원 모니터, 프린터,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보는 모든 것에 이것이 지금 표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도비가 이제 진작에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떴으면 얘네가 표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도비가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HP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색 영역 자체도 작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정을 거치면 더 날아가는 거죠. 원래 보유한 색 정보가 작으니까 쉽게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 리니어로 이렇게 직선으로 된 컬러 스페이스를 RGB가 아닌 리니어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결국 이제 보여지는 거는 RGB죠. 보여지는 건 모니터 RGB니까 보여지는 건 RGB지만
우리 눈으로는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를 못 봐요. 모니터가 sRGB이기 때문에. 결국은 sRGB로 최종으로 변화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작업 과정은 이 리니어 워크플로우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를 가장 잘 지원하는 포맷이 뭐 이게 좀 다른 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려진 것 중에서는 가장 잘 지원하는 포맷이 이제 오픈EXR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EXR이라는 것이 있고, 리니어로 작업을 하면 어떤 게 좋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오픈EXR로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 sRGB로 변화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그 EXR로 작업할 경우의 장점은 변환을 거치지 않은 이미지이므로 작업이 빠르다. 용량 대비 같은 용량이어도 이게 작업이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16비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비트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감 있고 컬러가 더 생생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을 이제 접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해상도의 문제라든가 선명하냐 깨끗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상 안에 그 라이팅이나 어떤 깊이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냐 죽어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장의 이미지 안에 채널을 포함한다 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한 장의 EXR로 뽑으면 그 파일 안에 채널이 다 뭐 타가에 있는 RGB 채널 이런 거 말고요, 엘리먼트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픈EXR을 가장 잘 지원하는, 가장 잘 편집할 수 있는 툴이 뭐냐면 이 누크라는 툴입니다. 여기 화면에 여기 깔려있죠. 누크 7.0. 이게 제대로 깔린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안 깔려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누크. 그래서 누크가 가장 16비트의 지원과 16비트 작업하는 16비트의 지원과 또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포맷인 오픈EXR을 가장 잘 편집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뭐 타가 우리가 많이 써왔잖아요. 타가로 해서 알파 채널 포함해가지고 32비트로 여기까지 잘 뽑았었는데, 32비트를 썼는데 웬 이제 와서 16비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특히 다른 데는 아닌데 건축 CG 하는 분들이 특히 약속이냐 한 듯이 타가로 많이 뽑아서 32비트 뽑아서 많이 씁니다. 스티커 뽑아도 그렇고 영상을 해도 그렇고 시퀀스를 다 타가로 뽑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타가는 8비트라는 거예요. 8비트. 뭐 티프는 뭐 24비트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채널 포함하면 얘도 이제 32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진짜 32비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타가, 티프뿐 아니라 PNG도 있죠. PNG 이런 거 다 동일하게 그냥 8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렌더링 할 때 32비트라고 나오냐? 이거는 R8비트, G8비트, B8비트, 그리고 알파 채널 8비트 해서 더해서 32비트라는 얘기죠. 더해서 32비트인 거지, 이게 진짜 16비트, 진짜 32비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설정할 때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 그 16비트 하이 컬러, 32비트 트루 컬러 이런 거 많이 보죠. 이런 것도 다 8비트 채널 3개 합친 거에 투명도, 즉 알파 채널 합해서 32비트 트루 컬러 모니터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타가도 이게 그 옛날에 굉장히 옛날에 그 그래픽 카드 회사 그 트루비전사가 있었어요. 예, 트루비전이라는 회사. 예, 여기서 그 나온 타가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맷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포맷이죠. 80년도에 나온 거니까. 근데 IBM 컴퓨터를 쓰는 모니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 컬러, 트루 컬러 이런 거를 제대로 지원하는 최초의 그래픽 카드였다는. 지금은 뭐 엔비디아, ATI 이런 거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트루비전에서 나오는 이 타가보드, 이것이 그 하이 컬러, 트루 컬러를 제대로 지원하는 최초의 카드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픽 카드. 그래서 그때부터 16비트 하이 컬러, 32비트 트루 컬러 이런 게 나오고, 그에 맞게 이 타가라는 거는 그 트루비전 그래픽 어댑터라는 거의 준말인데, 이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되는, 즉 이 8비트 4개를 합쳐서 32비트 트루 컬러라고 부르는 그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하는 그래픽 파일 포맷인 거죠, 타가라는 게. 근데 이 8비트는요 컴퓨터에서밖에 안 써요. 지금 8비트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게 컴퓨터밖에 없어요. 8비트라는 게 색상수가 뭐예요? 2의 8승인 거죠. 그래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이렇게 되면 색상수가 뭐 계산해 보면 한 1600만 컬러?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해봤자, 예, 이게 알파 채널은 컬러 채널이 아니니까 빼고 RGB만 해서 이렇게 다 곱해봤자 1600만 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1600만 컬러가 적냐? 적지 않죠. 적진 않은데 우리 눈이 어차피 이 이상은 인지를 못합니다. 1600만 컬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최종 결과물일 때 그렇다는 거고, 중간에 작업 과정에서 컴포지팅과 색보정, 그런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색손실이 생기고 디테일한 정보가 다 날아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지막 렌더링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계속 편집을 계속 하다 보면 할 때마다 화질 열화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처음에 맥스에서 렌더링한 이미지보다 이게 훨씬 색 정보나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이 터칭하고 편집을 하는 거는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타가 포맷이나 PNG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에펙에서 작업해서 계속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뭐 최종으로 프리미어로 넘겨서 거기서 또 편집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뽑게 되면 화질 열화가 생기고 디테일이 많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8비트는 컴퓨터에서밖에 안 쓴다고 했는데, TV만 해도 10비트를 씁니다. 그러면 뭐 8비트나 10비트나 겨우 2비트 차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비트 차이, 겨우 2비트 차이가 아니고요. 8비트는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8비트만 해도 1024죠. 곱하기 1024 곱하기 1023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세요. 이것까지 계산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하고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예. 완전히 이거는 컬러 뎁스가 완전히 다른 건데, 영화는 어때요? 영화? 우리가 흔히 극장 가서 보는 영화는 최소 16비트 이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32비트로까지 작업을 하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16비트로 작업하면 이 색 정보가, 이 컬러 뎁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8비트하고. 예. 8비트, 16비트 두 배가 아니라 이거는 뭐 몇백 배, 몇천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비트와 16비트 차이를 느끼려면 진짜 16비트를 지원하는 포맷으로 뽑아서 그
그 포맷을 지원하는 툴로 편집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지껏 우리가 8비트로 잘 만들어서 납품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죠? 근데 여지껏은 뭐냐면, 여지껏은 그래도 SD급 이런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거의 SD급이었고, 요즘도 이제 아직까지는 SD급 영상을 720, 480을 뽑는 거 있죠? 720, 480 이게 또 많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HD 영상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럼 뽑아봤자 1280 이거 뽑고, 가끔씩 이제 1920을 요구하는 데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죄다 1920을 뽑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영상 뽑았다면 1920 풀 HD 뽑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건축 영상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풀 HD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많이 안 할 뿐이죠. 그럼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뭐 이제 SD급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도,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 저 윗사람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건축주 뭐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와서 뭐 영상 한번 틀어봐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되고, 그 풀 HD 모니터에 꽉 차게 확대해 가지고 보죠. 작게 보는 거, 원래 작은 영상이어도 작게 보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면 픽셀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깊이감이고 이런 거는 고사하고, 일단 어디서 틀어도 크게 봐야 되고, 그렇게 크게 봐도 문제가 없으려면 일단 다 풀 HD로 일단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해상도가 이렇게 커지면 디테일이 다 보이고, 영상이란 게 원래 크게 만든 영상이어도 작게 보면 더 좋아 보이는데, 크게 봤을 때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이런 라이팅, 깊이감, 디테일 이런 것들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8비트를 뽑아서 편집해서는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영상을 그 프로덕션에서 오래 한 사람은 다 알아도, 이걸 알아도 여건상 16비트 포맷을 풀 HD로 편집한다는 거는 이게 일반 컴퓨터는 돌아가지도 않고, 하드를 막 레이드를 묶어서 용량과 속도 이게 다 빵빵하게 지원이 돼야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건데, 그 건축 CG 하는 사람들은, 저도 건축 CG 하는 사람이지만 이걸 16비트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군 회사들 있죠. 웨이브 픽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일군 건축 CG 회사에서 건축 영상을 누가 만드냐, 건축 CG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예. 영상팀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CG 하는 사람은 뭐하냐, 평생 모델링에 매핑만 해가지고 기본 렌더링에서 뽑아주면 필요한 채널 이런 거 다 영상팀에서 몸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그대로 뽑아다 주면 영상팀에서 퀄리티를 다 내준다는 거예요. 또 아주 단순하게 모델링하고 매핑해서 기본 재질 주고 말도 안 되는 CG 뽑아서 주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시퀀스가 영상팀에 들어갔다 오면 그림이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대우